안녕하세요. 힐라감요양병원 김순기 원장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고요. 인천 중부의사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접종을 하게 되고 예방접종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심성의껏 예방주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놔야 되는데 예방접종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 첫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상존하는 상대적으로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에 스파이크를 붙여서 만든 건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이 있고요. 참 어렵죠. mRNA 백신. 이것은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정확히 만들기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우리 몸에서 진짜 코로나가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데노바이러스가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스파이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적은 정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코로나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이겨내도록 하는 거고요. mRNA 백신은 이렇습니다. 어떤 시그널링이 왔을 때 이 세포 속에 있는 핵에 있는 DNA가 mRNA라는 걸 정보를 카피를 해줍니다. 이걸 카피를 해주면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을 전체 과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바이러스 조작을 해가지고 이 몇 가지 정보만 mRNA에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걸 또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적으로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하면 이렇습니다. 제 현재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매년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이 백신을 선택해 맞아야 할 것인가도 좀 알아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 후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이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야기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받고 부스터샷 한 번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걸 맞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이제 계속 1년 만에 한 번씩 맞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백신 조합으로 해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인가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후에 다시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료인이 아니라 맞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 후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 첫 번째로 특수한 반응입니다. 이건 미리 발견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초과민 반응. 이것은 병원에서 15분 내 15분 관찰이 꼭 필요하는데 호흡곤란, 얼굴에 붓기, 입이 붓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았을 때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화이자 백신을 만들었을 때 발생되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이런 것들이 특수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초감염 반응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가 아니라 이런 온나무라든지 벌에 쏘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얼굴 붓고 입술도 붓고 몸에 많은 발진도 나타나고 다시 한번 보면 호흡도 빨라지고 이 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멍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초감염 반응인데 이런 반응은 거의 적습니다. 바로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분 내지 30분 동안 병원에 있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 혈전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 혈전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피부에 많은 이 피부 밖으로, 혈관 밖으로 피가 나와서 이런 몰려있는 거, 입속에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 코피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건 지금 거의 한 80 내지 100만 명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심낭염, 이것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났을 때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또한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의 반응 두 번째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춥고 떨리면서 근육통, 그 다음에 어지럽고 미스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대개 10시간 이상 경과 후에 발생하기 2, 3일 정도 진행되는 건데요. 이건 나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거거든요. 열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들이 사실 춥고 아프고 이런 것들인데 대개 한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가 미세하면 참고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단 고령 노약자는 발혈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증세가 심하지 않은 젊은 사람은 비타민 C를 드시면 몸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서 경과 관찰하는데 단 너무 근육통이 오래가고 열이 많이 날 때는 발열제를 드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건데 병원에 가시면 되게 수액을 많이 맞고 옵니다. 그래서 주사 후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우선 저는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좀 쉬면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오히려 열은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 병원에는 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미국 메모리얼 호스피탈 의사였던 칼리가 말기암 환자에게 연쇄상 부균을 끓여서 투여해서 좋은 결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효과가 좋았던 환자에게서는 열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간의 열은 결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짜균인 백신을 쫓아내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다고 열이 나지 않는다고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항체는 항상 형성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가에 물어보는데 몸이 쇠약하신 상태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37도 이하의 열 말고 그 이상의 열은 좀 접종을 미루는 게 좋겠고요. 전에 독감 같은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이상한 너무 심한 반응이 보였을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한 번 이상이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예방주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대장 검사할 때 장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알러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주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도 주사를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의 주사 후에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상 반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산에 다녀온 후 다음날 다리가 아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깨 운동을 좀 많이 주사 후에 하시는 게 좋은데 단 문질러 주시면 안 됩니다. 문질르면 유전자 조작한 주사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물어보는 게 목욕입니다. 땀이 워낙 많이 나는 사람이라든지 일할 때 많은 몸에 먼지 같은 게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주사 부위에 물을 닿지 않게 하셔서 가볍게 씻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주사 당일날은 목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둘째, 셋째 날은 목욕을 하도 좋은데 주사 부위를 만지르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깨지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예방주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예방주사를 맞고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걸 오링 테스트 하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엄지와 검지의 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한방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머리의 경혈점에 백혈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볍게 만진 후에 다시 근력 검사를 하는데 이때 힘이 빠지는 것이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사할 예방주사의 빈 약병을 손에 쥐게 하고 다시 백혈을 만지고 근력 검사를 하는데 이때 강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주사 할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예방주사 후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많이 적었다는 걸 알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화이자가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던, 얀센이 되었던, 모더나가 되었던, 올해는 가능하다면 빨리 예방주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부스터든지 내년을 위해서 예방주사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가도 공부를 하시고, 또, 저는 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암뿐만 아니라 이런 감기 걸렸을 때 상당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비타민C 있으면 좀 많이 드셨으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비타민C를 다 드시게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먹고요. 이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746에 8100을 누르고 860번을 다시 눌러주시고 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지 30분 대기하시고 집으로 가시고 코로나 예방접종 받으시고 면역 빨리 형성하셔서 원래 우리가 즐겁게 살았던 것처럼 다시 사신 날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